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 늪에 빠졌습니다. 내달부터 주요 기업들이 올해 첫 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 트럼프 케어의 좌초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랠리를 주도해온 세 장의 카드 중 인프라 투자를 뺀 법인세율 인하 및 규제 완화라는 두 장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드는 동시에 탄탄한 실적 모멘텀이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난해 말 예상했던 수준에 비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스닥 업체들의 경우 28개 중 19개나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신모델인 갤럭시 S8이 현지 시간 29일 미국 뉴욕에서 베일을 벗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주가가 뛰었는데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면서 대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 급상승하던 LG전자의 주가는 내렸습니다. 이 갤럭시 S8이 호평을 받자 G6 판매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노트7 실패 발화 사태 서력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판매 중단 및 리콜 사태로 지난해 함께 겨울을 났던 부품주들의 주가가 엇갈리며 그 배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64.6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은 1.5포인트 오른 614.6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사항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장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을 탄탄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시장에 관한 모든 것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내일 금요일장에는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이시죠. 정호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호영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안경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제가 안경을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데요. 네. 쓰게 된 게 이제 어떤 시청자께서 강력하게 쓰라고 저한테 네.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쓰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기에 좀 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안경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샵 0082번으로 항상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잖아요. 안경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인사 말씀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호영 대표님이 뽑아주실 오늘 우리 시장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장 한마디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유리한 장세라고 꼽아주셨네요. 자, 오늘 장의 그런 시장 한마디입니다. 전업 투자자에게 유리한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키워드로 오늘 우리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업 투자자에게 유리한 장세라고 한다면 좀 손이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패턴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분봉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도 급등락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량주로 큰 시세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해지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LG이노텍, 뭐 기타 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사실은 작년 가을이라든가 올해 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서 큰 수익 내기 어렵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수가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장중에 급등락을 해주면서 가고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우량주로 크게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해주죠. 예,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이 몇 개인지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지수 고점을 찍고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개불주 장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과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요, 이내 상승 흐름을 좀 힘이 빠진 채 하락 마감을 한 코스피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분들에게 유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장의 전망도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은 상승 마감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가 무관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 시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지수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시가는 아마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시가가 플러스로 되든 마이너스로 되든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어떤 돌발 악재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갤럭시 관련주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하고 연동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리딩을 좀 해드렸었는데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봉 차트는 이제 조금 하락해서 음봉 나왔고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지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보합권을 중심으로 혼조세 나타날 것이다. 정확하게 플러스 7포인트, 마이너스 7포인트가 오늘 밴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매도는 플러스 1포인트 이상, 매수는 마이너스 1포인트 이하에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잘 하신 분들은 아마 재미를 봤을 겁니다. 라인이 그려져 있죠. 오늘 고점이 283.60이었는데, 이건 제가 실전에서 283.50에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281.45인데 281.50에 매수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운이 오늘 좀 좋았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투자자분들에게 시가와 무관하게 상승 마감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 시가와 관계없이 양봉으로 마감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갤럭시 S8에 대한 부품주 위주로 잘 살펴보자라는 그런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시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가 단기 전망과 중기 전망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단기 전망 이렇게 알아봤고요. 중기 전망도 함께 다시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고점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시황을 분석할 때 때로는 지수로, 때로는 시점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계산이 나오면은 몇 포인트 정도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계속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둘 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뭐 아주 오래 전에 했던 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최근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십수년 전 거 얘기하면 아마 좀 감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제가 2012년에는 2050이죠. 2050포인트가 고점이라고 제가 1개월 반 전에 얘기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그리고 바로 서울경제TV 출연해서 1762.5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제가 무려 3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이건 아마 서울경제TV 자료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수를 얘기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코스피 지수로 3.51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망을 해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언제 했었냐면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마지막 주에 고점 찍나 그랬어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우량주 패턴을 봤을 때 제 방식으로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이 뭐냐. 삼성전자만 보자. 자, 삼성전자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리죠. 때가 되면 미리, 그때 이제 말씀드리겠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 5년 전에도 제가 3개월 전에 저점 예측했다가 그거 기다리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뭐 어차피 매일같이 이 방송 제가 출연하니까 매일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알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삼성전자가 215만 원 넘어가야 된다. 215만 원 넘어가기 전에는 고점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엉성하게 얘기 안 합니다. 틀릴 땐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물론 여태까지 적정한 게 많으니까 지금까지 이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215만 원 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종목 장세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망과 함께 중기 전망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 금요일 장인 만큼 일주일 장세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렇게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택촌농 정우영 대표님이 뽑아주신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종목 이슈와 공시입니다. 먼저 포스코가 올라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9%가 상승했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수급 소식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분이 10% 이상 보유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역시나 수급 상황입니다. 4조 산업의 지분에 국민연금이 10% 넘게 보유 중이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장 마감 후 공시와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 종목을 보셨어요.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 만큼 실적에 관한 이슈도 떴고요. 거기에 국민연금의 수급 소식, 지분이 10% 넘는 그런 지분의 공시도 떴습니다. 먼저 포스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상당히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전년 대비 8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포스코는 지금 단기 매매나 중기 매매나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매매하기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중기 매매하기에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급 동향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화면을 잠깐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보시면은요, 최근에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적에 관련된 것도.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연초였죠. 1월. 그때 저점 이후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 말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적정 주가대로 본다 그러면 사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2012년에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철강 금속은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계속 빠졌죠. 근데 이번에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어떤 강력한 어떤 호재 때문에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철강 산업이 글로벌 측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이번에 나름대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 나왔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빠져나오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다른 화면 보시겠는데요. 이걸 좀 보세요. 이게 포스코거든요. 포스코의 최근 1개월 동안의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이 11만 주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25만 주 매도. 기관이 12만 주 매수죠. 자, 1개월이 이렇고요. 외국인만 한번 잘 보세요. 25만 주 매도했을 때 한 달 동안. 자, 2개월 보면은요. 11만 주 매수로 나와 있죠. 자, 3개월 보겠습니다. 135만 주죠. 매수로 나와 있죠. 자, 6개월로 보겠습니다. 442만 주 매수로 나와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올라오면서 점점 물량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났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접근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작년 1월부터 이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와주는 만큼 그에 맞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가지 종목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사조 산업에 대한 그런 공시가 떴어요. 국민연금 지분이 10% 넘게 보유 중이다라는 그런 공시가 떴는데 아무래도 수급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참 귀 기울이시는 만큼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분석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대글로비스 먼저 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좀 고평가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현장세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세는 전기전자 위주로 움직이면서 부품주라든가 기타 어쨌든 IT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이게 온수창고입니다. 지금 온수창고가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도 아니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10%라 그러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주식들은 많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성향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제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조산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사조산업도 역시 같은 공시가 떴습니다. 이 사조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에서는 음식료 업종이 사실 거의 내수주입니다. 물론 이제 수출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내수기업인데 내수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음식료 중에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음식료니까 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특이하게도 그 해산물, 그러니까 수산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과자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롯데제과는 예외입니다. 롯데제과라든가 롯데푸드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과자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라든가 기타 이런 회사들 보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단기나 중기 다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지분에 대한 공시가 뜨는데요. 두 가지 종목이 조금 엇갈린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중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후 공시와 이슈를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량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우량주를 꼽아주셨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영풍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신영증권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영풍과 증권 종목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먼저 영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우량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거든요. 영풍은 코스피에서 손에 꼽을 만한 우량주입니다. 아,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250만 원이더라고요, 적정 주가가. 지금 가격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 뭐냐면 자본금이 9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익금이 무려 2조 6,800억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엄청나죠. 그리고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만 해도 시그네틱스, 코리아 서킷, 인터프렉스, 코리안 등등이 있는데 영풍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 종목은 워낙 좋아요. 하여간 뺄 데가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풍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영풍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또 마침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한 250만 원 된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나는 더 이상 까먹으면 안 돼. 혹은 좀 주식하기가 무섭다. 그런 분들이 적당히 단기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대폭락할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면은 묻어두시면은 정말로 이거는 편안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대폭락을 했는데 영풍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상장 폐지된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92억이 자본금인데 이 이익금이 2조 6,800억입니다. 엄청난 거죠.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92억에 이제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9억 2천만 원이죠. 9억 2천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할 수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조 6,800억 10분의 1이니까 얼마냐면 2,680억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 9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익 이익금 규모가 2,600억이라는 소리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영풍 같은 종목 찾기가 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단기로 대응하셔도 되고 언젠가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져서 지수가 폭락했을 때 영풍 그때 포텍천도 얘기했었지 하면서 그때 가담하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와줬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는 7% 가깝게 올라와줬고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이 영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 중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증권 종목도 꼽아주셨습니다. 신영증권 꼽아주셨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이런 금융업종이라고나 할까요? 이 증권 종목들의 위주로 좀 집중도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오늘 꼽아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주는 시세가 장세하고 가장 연관이 크고요.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보험주가 혜택을 받겠죠. 물론 은행주도 받겠지만, 근데 신영증권은 제가 왜 꼽았냐면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도 제가 뽑은 게 17만 원대고 현재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이 기업이 왜 좋으냐? 보통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증권사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장세가 안 좋으면은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장세가 좀 좋으면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변동성이 많은데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로는 부적합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 내가 증권주를 정말로 중장기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신영증권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히
확실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오늘 신영증권이 4%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접근 가능한 가격대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지수가 좀 더 간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도 무리가 없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정말로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 가치가 워낙 좋은데다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증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우리가 증권주 보면 이제 좀 가벼운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임밸류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신영증권의 가치를. 근데 좀 주식을 최소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증권까지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컴즈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ESV 꼽아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개별주입니다. 갤럭시아 컴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갤럭시아 컴즈를 오늘 개별주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그러니까 6일 기준의 거래량 급등 1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2062 종목이에요. 2000 종목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상승률 1위라든가 거래량 급등 1위라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전업 투자자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사실 그 오전에 서울경제TV 오전에도 제가 잠깐 전화 연결을 하거든요. 그때 사실 언급했어요. 이거 관심 있게 보고 한번 접근해 보자고. 근데 저도 상한가 갈 줄 몰랐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간 건 정확하게 말하면 좀 대선 테마와 비슷하게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이 문재인 캠프에 영입됐다 이런 호재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용으로 걸맞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오전 방송을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길어봐야 모레 아니면 내일 정도 던져주시고 다시 단타를 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고 한 일주일 이상은 나름대로 좀 시세 분출이 될 것 같으니까 전업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컴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5,1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 정호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아침장에 만약에 이 종목 잡으셨다면요. 그래도 하루 만에 수익이 좀 나셨겠어요. 하지만 관련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시세 분출이 예상되는 만큼 그렇게 기간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컴즈 이렇게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ESV 말씀해 주셨습니다. ESV는 오늘장 그래도 올라와줬어요. 오늘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뽑은 겁니다. 네. 주식 전문가는 매수할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도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매수만 얘기한 적 없고요. 매도, 매수, 아니면 관망, 보유 이걸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민하고 그 적중 여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전문가가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목을 보유하고 모든 종목을 매수하자 그러면은 그 방송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ESV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2,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적정 주가 기준으로 3배 이상 고평가나 5분의 1 이하 저평가는 상당히 그거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크게 제가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너무 높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권리락 50% 이렇게 화면에 아마 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증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증대하고 나서 이제 만회형으로 올린 이런 어떤
그런 성격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계속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 가질 수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V에 대해서 전략 또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추경 매수 자제 조심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상으로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지금 추세를 탔을 거야라고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추경 매수 자제하시라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SV까지요. 오늘의 개별주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평택촌롭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빅텍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두 가지 종목이 또 올라왔어요. 첫 번째 자화전자 올라와 있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테마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장 5% 넘게 상승하면서 17,4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자화전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도 되고요. 갤럭시 관련주도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테마가 다 엮여 있는데 적정 주가 대비 또 저평가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관련주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자화전자는 비교적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시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화전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하여간 뭐 전업 투자자 아니라 직장인들이 접근해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 적정 주가를 23,300원으로 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7,450원이에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이전에도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4차 산업과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따라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빅텍을 꼽아주셨어요. 이 방산주잖아요. 오늘은 왜 이 종목을 꼽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제가 사실 주식 전문가지만 뭐 정치라든가 국제정세 그다음에 주식도 이제 현재 이제 현물하고 파생 다 제가 리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금, 외환, 부동산까지 사실 다 다룹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겠는데요.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계속 제가 이제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두 가지를 꼽아요. 현재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원달러를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방위산업주 하나 정도는 투자 매매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더 이상 뭐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빅텍이 아니라 꼭 다른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빅텍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방산주들이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일단 평택촌의 정우영 대표님은 항상 단기적인 그런 미래와 중장기적인 미래까지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 관련해서도 한 종목 정도는 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빅텍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참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조금의 말미를 남겨주시고 계셨는데요. 내일의 전략 만나봅니다. 자,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은 전기전자 우량주를 단기 매매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역시 갤럭시 S8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을 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어제장까지는 이제 유통업 관련해서 오늘장이죠. 오늘까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우량주에 대해서 단기 매매 전략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내일장의 전략 상당히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이제 밀렸다가 반등 나고 이게 반복되고 SK하이닉스도 그렇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는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큰 욕심 내지 않고 만약에 접근한다 그러면 LG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단기 매매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테마주는 제가 두 개를 꼽았습니다. 테마주도 단기가 있고 추세 매매가 있습니다. 갤럭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자화전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방위산업주는 테마주를 너무 많이 들어가긴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담해둘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은 아마도 시간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전략 업종과 함께 이 테마도 알아봤습니다. 갤럭시 S8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만큼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양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물과 옵션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먼저 선물의 전략입니다. 시가 하락시 매수,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옵션 전략입니다. 콜만 집중적으로 대응하자, 당일 매매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포트폴리오 관리상 비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비중은 주식과 이 선물 파생 시장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선물과 옵션도 오늘장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과 옵션 전략 한번 정리 도와주시죠. 네, 제가 파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보자였을 때는 파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언제였었냐면은 1996년이었습니다. 2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 5월 1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선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상 없어도 파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선물 시장이 도입되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은,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파생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같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생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하면 상당히 유리하니까 꼭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내일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선물이 시가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론 하락도 나름이죠. 마이너스 0.5도 하락이고 마이너스 1.00도 하락이잖아요. 근데 한 1차, 2차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대충 한 1포인트,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면 더 좋고 한 0.50포인트 이하로만 만약에 하락해진다 그러면 1차 매수 배팅해 주시고 2차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수익 기준을 잡아서 한번 상방향 배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라가지 마세요. 마이너스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면은 현 장세는 굉장히 급등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줍지 않게 만약에 플러스 출발하면은 마이너스권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번 주 제가 월, 화, 수까지 계속 전망해 드렸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콜만 하세요. 내일은 굳이 풋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방향 하라고 그랬죠. 양방향. 양쪽으로 다 공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일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매수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쉽습니까? 왜냐하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이 시작됐는데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포인트까지 잡아드리긴 좀 그렇지만 방향성을 꾸준하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물하고 옵션에서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해 보시면은 길게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과 옵션 시장에 대해서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이 정말 오래 되시긴 하셨나 봐요. 제가 말씀해 주셨듯이 그 파생 시장이 없었다 그 말씀이 깜짝 놀랄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만큼 이 시장에서 오래 계셨다는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 9시 40분에 이 아침 전략을 정영 대표님의 아침 전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9시 40분에 보신다면요. 전략 또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정우영 대표님에게 궁금한 모든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시장에 관한 모든 것, 주식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만 따로 모아서요,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종목 클리닉 시간에 정우영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그리고 종목도 탄탄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당히 저희가 방송 전후 끝나고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중에서 계속해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자는요, 3011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2100선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1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한 이후에 2100선이 깨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21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추상적인 질문에는 추상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하여간,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00선이 추세적으로 언젠간 빠지겠죠. 근데 적어도 단기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지수가 고점 찍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2100선은 단기적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어떤 변수가 되든 조작이 되든 미국이 대폭락한다거나 한국에 무지막지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악재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좀 다소 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찍고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2100선 깨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깨지겠죠. 근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정말 궁금하신 점을 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신다면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진분들 잘 생각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무래도 오늘 많이 나온 이슈이기도 하고요. 029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갤럭시 S8 출시 접근해야 할 업종과 그리고 종목 추천해주세요.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번 시간 보셨던 분들이라면요, 많은 종목들 담아가셨을 텐데 또 지금 TV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도 대표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입니다. 근데 아마 갤럭시 관련주를 매매하면서 이거 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개별주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는 자화전자, 대덕, GDS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파트론, 인터프렉스, RF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왜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리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추격 매수할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매수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이탈했을 때가 눌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나 주식 전문가나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쓰면서도 그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자화전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화전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화전자 같은 경우 왜 좋다고 했냐면은
어제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돌파했을 때가 상승 추세다. 그런데 검은색 21선이 이탈됐을 때가 눌림목 구간이다.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눌림목 구간 중에서도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목이나 다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1선이 121선이 크로스돼 갖고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1선 이탈됐을 때, 물론 어떤 종목은 21선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21선에서 좀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편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냥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이거 좋은가 보다 하고 들어가고 5일선만 깨져도 들어가고, 사실 5일선은 그거는 참고할 이평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무리 강한 종목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21선 기준으로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을 여러 개 이제 세팅해 놨습니다. 보니까 적정주가도 비슷해요. 뭔가는 들어가야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종목은 유일하게 21선 이탈했네. 다른 것도 21선 안 깨졌는데 그럼 그거 들어가시면 돼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랬고 그 이튿날에도 그랬었잖아요. 저는 이걸 단순하게 무슨 뭐 종목 상담하고 아주 그냥 뉴스 브리핑이나 하고 뭐 차트 그냥 보조지표 그냥 한 5개 10개 돌리고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경험이 많다는 걸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교육과 정보 두 가지를 다 드린다고 약속했고요. 그거는 평일에 이 방송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도움될 만한 내용은 제가 계속 팁을 드릴 테니까 좋은 질문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좋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든든한 답변이셨어요. 자,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말씀해주신 수혜주에 대해서도 정리 도와드렸고요.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도요, 다시 보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제약주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제약주 좀 보겠습니다. 4492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제약주가 끌리는데 괜찮은 종목 있을까요, 대표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약주들 상당히 오랜 조정을 끝나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제약주 중에는 어떤 종목 유심하게 봐야 될까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주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다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왜 단기 매매를 얘기하냐면은 제약주들이 얼마나 그 고평가된 종목이 많냐면요. 좀 터무니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상징 좋은 종목을 얘기하고 싶어도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TV 시청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을 고평가됐다고 저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제약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종목 추천은 제가 웬만하면 좀 자제하겠습니다. 하고, 대신 흐름 파악해드리고, 매매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딱 꼽아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시장 정리하면서 저희가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게 시황을 말씀드릴 때 가격대와 함께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말씀 거론해 주신 종목들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차트상 흐름 그리고 공시 잘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주에 대한 질문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질문들 상당히 많이 주시고 계세요. 다음 질문은요. 744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주기적으로 적정주가 종목 목록 뽑아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적정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적정주가 그 기준이 있으셨잖아요. 종목 목록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목록을 제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작성해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모든 종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종목명을 입력하고 엔터 키우시면 나오는데요. 3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왜냐하면 왜 3개월인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마다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는 뭐 프로그램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같은데 어딘가 이제 올릴 공간이 있다면 제가 텍스트화 시켜서 올려드리겠고요. 뭐 질문을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종에서 접촉하게 된 거 한 리스트 10개 뭐 탑 10을 올려달라. 아니면 뭐 어떤 그 특정한 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겠고요. 저를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평촌님 그러니까 그거 잠깐 설명드리는데요. 원래 저는 필명이 평택 촌놈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만든 필명인데요. 이게 상표 등록까지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어려우니까 애칭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평촌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평택 촌놈이나 평촌이나 같은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7442님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평촌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택 촌노 이 닉네임을 줄여서 한 별명이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평택 촌놈에게 물어봐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자 확인을 해볼게요. 799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분은 또 미국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수혜주가 있을까요? 조금은 좀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대표님, 네, 어떻게 좀 짚어주실까요? 뭐 굳이 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뭐 두산 밥캣이라든가 그런 쪽,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줄이고 뭐 개인 그러니까 세금 줄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고 이제 뒤집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범하고 나서 이제 단기에 좀 이미 좀 기대했던 것들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고 제 생각에 트럼프는 글쎄요 좀 과연 임기를 제대로 마칠까요? 저는 사실 좀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보편적 가치에 관심도 없고요.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 절충하는 마인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관점에 모든 게 그래요. 그 세 가지가 특징인데 제 생각은 트럼프 행정부 그 출범 수혜주가 아니라도 지금 할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이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한 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책 관련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내용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촌에게 물어봐까지 오늘 코너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내일은 직접 전문가님이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십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목요일까지 진행하셨던 소감도 듣고 싶고요. 내일 스튜디오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2001년부터 방송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경력이 꽤 되죠? 근데도 4년 만에 복귀하니까 사실 좀 긴장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스튜디오 출연이라든가 전화 연결은 수도 없이 했었는데 이렇게 PC캠으로 연결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1시간짜리 하니까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어떻게 좀 운 좋게 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응이 되고요. 제가 뭐 항상 처음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여러분께 저는 끝까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겠고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꼭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힘이 된다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더 어제보다 얼굴이 좀 좋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이런 점검까지 함께 고민 상담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너니까요.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포트폴리오 상담도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내일은 종목 클리닉 시간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고요.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호영 대표님과도 1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죠? 내일은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리는 대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